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무주택자들의 반격.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아무리 약한 상대라 할지라도 수세에 몰리게 된다면 도저히 못 참고 반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무주택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선거에서는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관련 이슈가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정책, 환경정책, 인구정책, 세금정책, 그 어떤 정책을 내놔도 결국은 부동산 호재와 연결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유권자들 탓만으로 돌리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고 겉으로 외치지만 그 뒤에 묵음 처리된 진짜 속마음은 나 뽑아주면 우리 동네 집값 올라가게 이것저것 시설 유치하고 나라에서 국고 보조도 엄청 내가 뜯어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집값 제가 확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들어 있으니까요.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전면 폐지, 전세대출 단계적 축소,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심사 강화, 아파트 분양가격 34평형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공급 등을 주장하시는 단체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것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나 이런 이야기들의 실현 가능성 이런 거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기했던 건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니네 집값 올려줄게 이 한마디에 소외받던 어떤 계층의 목소리가 묻혔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쨌든 들려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을 갓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만 3천 건이 됐습니다. 약 8일 만에 3천 건의 매물이 늘어난 겁니다. 매물이야 집주인이 언제든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방향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할 수도 있는 변수가 심한 것임을 감안하고 본다고 해도 어쨌든 급격하게 물량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경기도도 15만 4천 건이 됐습니다. 올 초에는 경기도가 13만 8천 건이었는데 그 사이에 매물이 또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역시나 조사 이래 가장 많이 쌓인 수도권 아파트 매물입니다. 경기도도. 인천 역시 3만 5천 건으로 역시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걸 다 합치면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아파트가 27만 건이나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보면 정말 혼조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사를 먼저 볼까요? 이번엔 강북 싼 집 먼저 서울 아파트값 1월에 올랐다. 또 다른 거는 서울 아파트 거래 늘었는데 가격 내렸다. 같은 날 나온 부동산 관련 뉴스인데 이렇게 또 다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일단 다 들어보고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겠죠. 이런 혼조세의 부동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1월과 2월의 거래량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또 잠깐 보고 제가 정확한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거래량 한파가 강했는데 그것보다 약간 더 풀린 건 맞습니다. 실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약간은 늘고 또 거래도 약간 더 된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800건에서 2,500건 정도로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2월 달도 2,500건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극적인 반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평균치에 비하면 아직 40%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겁니다. 요즘에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극적인 집값 상승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그냥 필요할 때 샀습니다. 2년 3년 후에는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아서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그냥 산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는 정말 많은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만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데이터는 뭐 거짓말을 안 해도 그걸 또 해석하는 거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데이터를 짜집게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갖다 붙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게 바로 부동산 전망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들도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현장의 숨은 이야기 하나 더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 분양, 개대 분양 이렇게 현장에서 부르는데 부동산 폭등기 시절에 이 조직 분양들이 아파트에서 쭉 빠져서 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왜냐? 아파트는 분양 조직이 끼지 않아도 잘 팔리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일자리가 이제 서서히 없어졌었죠, 그때. 그리고 아파트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하나 팔면 돈도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주는 수익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던 아파텔 등등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때 분양팀은 돈을 많이 벌어갑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하락이 이제 또 시작이 되면서 이 분양 조직들이 와해가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상가 등등에서 공사 현장이 이제 멈추기 시작했고 운 좋게 준공까지 났다고 쳐도 공실이 넘쳐나는 현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분양시장을 다 떠나게 됩니다. 수분양자한테 원망과 항의 전화도 정말 많이 받고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10에서 20% 정도 남고 다 분양시장을 떠났습니다. 다른 일 하러.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는 표영어TV에서 표영어님이 항상 남들보다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했고 그거를 또 MBC PD수첩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마디 더 더하자면 지식산업센터에 라이브 오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화장실과 샤워실 등이 있고 또 침대 같은 것도 다 놓을 수 있고 주방도 있어서 실제로는 이게 주거용으로 써서 쏠쏠한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상 바닥 난방만 안 깔고 사무실인 척하지만 실제는 주거용으로 쓰는 일종의 편법 내지 틈새 공략인데 이 부분도 언젠가 터질 폭탄입니다. 주소 이전이 안 되는. 아무튼 그렇게 와해된 분양 조직이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아파트입니다. 예전처럼 지역주택조합 같은 곳이 아닌 그냥 미분양판으로 지금 헤쳐 모여 중입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부터 슬슬 수도권 외곽에 미분양판은 나름 조직 분양이 들어가서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지방은 할인 분양이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늘어나고 먼저 분양받고 입주한 분들이 할인 분양 받은 분들 입주 못하게 막 아파트 막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할인 분양보다는 뒤로 살짝 더 많은 그냥 지원을 몰래 해주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인 분양이 아닌데 뒤로는 약간 할인 분양인 그런 것들이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민간 분양은 분양가를 낮출 생각이 지금 전혀 없어 보이고 미분양 물량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조직 분양으로 다 처리한다라는 어떤 나름의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직에 침투한 건 아니지만 조직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인맥은 됩니다. 얼마 전 난리난 동탄아파트 22억 잠깐 들여다볼까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2월 달에 2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GTX 개통 시기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호재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에는 17억, 18억에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8월에 갑자기 20억으로 최고가를 갱신해버립니다. 한꺼번에. 그 이후 한번 거래될 때마다 지금 1억씩 올라 버린 겁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20억 찍은 아파트 이거 41층인데 아직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6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기 때문에 쉽게 제가 무어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아무튼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여기가 22억이나 가는 정도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거를 추격 매수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투자금 대비해서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쯤에서 서울의 마포구 대장 아파트라 불리는 곳 중에 하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 가격 한번 볼까요? 동탄 롯데캐슬보다 좀 더 큰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가 같은 2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21억 8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참 어렵긴 합니다. 제가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넓게 봤으면 하는 겁니다. 너무 내가 찍어놓은 아파트만 아니면 찍어놓은 지역만 좁게 고집하기보다는 넓게 보면 또 다른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약속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종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나오는데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약속은 참 중요하죠. 제가 결혼 전에 돈이 너무 없어서 또 결혼을 망설일 때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저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좀 어때? 집이 없으면 좀 어때?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제가 어떤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집 없는 것 가지고 정말로 저한테 단 한 번도 잔소리하거나 짜증낸 적이 없이 약속을 정말 잘 지켜준 그런 와이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집 없다고 징징거릴 만도 한데 항상 웃으면서 저를 응원해 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좋은 결과가 저는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도 반으로 나누고 나쁜 것도 반으로 나누는 게 결혼인데 왜 설거지는 항상 나만 하는 건지.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댓글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정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